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계 엔지니어를 위한 엣지 AI 시스템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GPU 내부 구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음, 어, 이쪽 혹시 전산 쪽을 전공하셨으면 이런 컴퓨터 아키텍처를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러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그림은 엔비디아 GPU 다큐멘터를 저도 한 1년 이상을 읽어보면서 정말 머릿속에서 혼동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1년의 방황 끝에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엔비디아 GPU의 작동 원리를 제 나름대로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어요. 절대 제가 그린 이 그림이 엔비디아 작동, 엔비디아 자료도 아니고 엔비디아에서 개런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엉망인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AI 엔진들 세 개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 그림이 GPU, 엔비디아 GPU 작동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니? 아,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정말 잘 그리셨다고. 자, 그러니 믿고 GPU라는 것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스레드가 먼저 나오잖아요. 스레드의 개념이 중요한 거잖아요. 동일한 실행 코드, 실행 명령문들은 동일해요. 그렇지만 각각의 스레드별로 필요한 데이터 셋들은 달라요. 데이터 집합이에요. 여기에 32개의 스레드가 있는데요. 각 32개마다 각각 필요한 데이터, 리드할 데이터, 라이트할 데이터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32개가 실행 코드는 동일하지만 읽어드리는 데이터도 다르고 써주는 데이터도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32개의 실행 코드, 스레드가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 32개의 세트가 메모리에 이미 와 있다라면 이 GPU는 원샷에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이미 메모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다 32개 세트의 데이터를 읽어서 실행을 32번 하는 게 아니라 32번이 한 시점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시점에 32개의 실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데이터셋 라이트 하기 쓰기도 동시에 32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2개의 데이터셋에 같이 읽고 실행도 같은 시점에 되고 다시 저장도 같은 시점에 되는 이런 형태로 실행되는 게 병렬 처리예요. 아셨죠? 32개가 스레드가 한 번에 같이 읽고 같이 계산하고 같이 저장한다. 같은 시점에. 이래서 병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사용자 프로그램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있어요. 여기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나 전체 그리드 내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군집은 스레드가 전체가 몇 개고 그 군집을 몇 개의 스레드를 묶어서 블럭으로 묶어가지고 너가
계산 좀 해줘 라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SM에 들어와요. 저 블럭에 전체 스레드가 몇 개고 그걸 몇 개씩을 블럭으로 묶어주세요 하면 벌써 아 이- 예를 들어서 나 블럭을 256개씩을 묶어주세요. 그러면 256개의 스레드를 32개씩 묶는 거예요. 단위는. 이 32개로 묶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GPU 하드웨어에서. 그래서 32개로 나누면 8개의 워프가 생성이 돼요. 32개의 묶음을 워프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32개라는 숫자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즉 엔비디아가 GPU를 반도체 실리콘으로 설계할 때 이 32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GPU 내부의 반도체 웨이퍼 상에 어, 구현된 스레드 처리 컴퓨터가 32세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32개의 실행 머신이 반도체 웨이퍼 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정이에요. GPU가 모델이 세대가 바뀌면 이 스레드가 바뀔 수는 있어요. 워프의 단위가.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32개의 스레드를 워프 단위로 처리한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전체 스레드가 뭐 1024가 됐든 2048개가 됐든 그 전체 그리드를 뭐 256 블럭으로 하든지 뭐 512개의 블럭으로 하든지 던지면 얘는 그걸 다시 워프 단위로 묶어요. 워프 단위로 묶어 가지고 32개씩 계란이 쫙 생성이 되겠죠. 우리 경우는 8개일 수도 있고 16개일 수도 있고 32개일 수도 있어요. 이 계란들이. 그러면 이 계란이 생성이 된 다음에 이 계란들이 한꺼번에 데이터,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거예요 하고 메모리에게 요청을 하지요. 나 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메모리가 요청을 받으면은 이 메모리들은 L1 캐시, 뭐 L2 캐시, 그 다음에 뭐 상황 따라서 LPDDR 메모리 또는 HBM에서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쭉 끌어다가 결국은 이 캐시 메모리까지 가져오다 놓는 일을 하겠지요.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에 레디가 됐네 라는 통보가 각각 이 워프들에게 가겠지요. 여기 대기 상태에 있는 워프들에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워프들 중에서 데이터셋이 완성된 워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계란들이. 이 계란은 실행 대기열로 넘어가요. 계란이. 그러면 이 실행 대기열에 이제 계란들이 또 대기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요. 왜 대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계산기 공장에서는 이미 다른 워프가 실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기 공장에서 이 실행 중인 워프가 실행을 종료하고 빠져나가면 여기에 중에 있는 워프 중에 이 스케줄러가 똑똑하게 판단을 해서 가장 빠르게 실행시켜야 할 놈을 끌어다가 다시 이 계산기 공장에 투입을 하는 거죠. 이 계산기 공장 안에 투입할 때는 32개의 스레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32개의 스레드가 실행하는 계산기 공장이 32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냥 이 계산기 공장을 32개를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공장을 하나만 그렸는데요. 사실은 스레드가 32개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기 공장도 32세트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수, INC32 또는 FP, 실수. 여기서 정수하고 실수는요. 정수는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는 자연수가 정수예요. 그럼 실수는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 실수예요. 사실은 실수가 더 넓죠, 정수보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FP라고 해서 플로팅 포인트라고, 실수라고 안 하고 플로팅 포인트예요. 플로팅이래요. 뭐가 떠다니는 거예요. 포인트가 떠다니는 거예요. 소수점이. 아, 예를 들어 12.34를 얘기하면 컴퓨터는 점이 떠올라요. 어디로 떠올라면요. 0.12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돼요. 12.34는 점이 떠올라요. 보글보글 떠올라요. 수면 위로. 그래가지고 0.1234로 바뀌면서 이게 12.34는 0.1234 곱하기 10의 2승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플로팅 포인트, 그걸 플로팅 포인트 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실수를 계산하는 놈이 FP인데요. 그런 놈이, 그 유효 디지트가 32비트짜리가 있고 64비트짜리가 있어요. 유효 디지트가 많으면, 유효 숫자가 많으면 더 정밀성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유효 숫자가 많으면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더 많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한 계산은 FP64로 하고, 일반적인 실수 계산은 FP32로 하고, 뭐 소수점 계산까지 필요 없는 것은 그냥 INT32로 하죠. INT가 가장 빠르고요. FP64가 가장 느려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 산술 연산을 하는 놈들이고요. 이건 말고 텐서 코어라고 해가지고 어, 행렬 연산 하는 놈들은 별도의 저 칩에서 다 하게 돼요. 이런 계산기 공장이 대충 32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스레드가 32개가 계산기 공장에 한꺼번에 팍 투입이 돼가지고 몸조리 다 한꺼번에 계산되고 제가닥 요리로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기 공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작동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놈은 다시, 나 전번에 계산할 때 데이터, 리드할 데이터, 라이트할 데이터들이 준비가 됐어요. 그 실행이 됐잖아요. 다시 여기로 오면 다음번에 실행할 문장, 다음번에 실행할 문장은 이 부분이야. 아, 이 부분에는 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그 필요한 데이터를 또 제각 요청을 해요. 메모리 쪽에다가. 그래서 그 메모리가 준비가 되면 있는 다시 이 대기열로 들어오고, 대기열에서 워프 스케줄러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다시 또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기 공장에서 계산하면 결국 그 값을 어디다 써주세요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를 현재 GPU 내부에 있는 쉐어드 메모리나 네지스트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저기 HBM 메모리나 LPDDR 메모리에 써주세요 하는 요구도 있을 거예요. 그 요구는 다시 캐시로 가가지고 얘는 또 L1 캐시에서 L2 캐시로 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메모리까지 데이터를 써주는 일을 하죠. 중요한 건 실행 시점과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시점, 또 데이터를 써주는 시점이 별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완전히 준비됐을 때 실행이 되는 거고, 실행이 된 데이터는 이 실행 문장하고는, 실행 시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또 별도로 저 데이터에 저장되는 시스템을 따라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써주기, 또 실행하기, 이 세 개의 행동들을, 아니 동작을 제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GPU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GPU의 핵심은 스레드, 32개의 스레드를 병렬로 동시에 실행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동시에 병렬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32개의 스레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스레드 실행과 관계없는 별도의 메모리 가져오기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에서 가져오게 하고, 또 스레드가 실행된 결과를 저장하는 것도 또 별도의 메모리 저장하기 시스템에서 병렬로 처리하는 거예요. 데이터 가져오기도 병렬, 데이터 써넣기도 병렬,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기도 병렬, 세 개의 단위 요소가 모두 다 병렬로 처리되는 게 GPU예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 인포그래픽을 이해하셨으면 엄청난 GPU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유저 프로그램이 전체 그리드 공간, 문제 영역이요. 내 문제 영역이 전체 1024개의 스레든지 2048개의 스레든지 그것들이 문제 영역이에요. 전체. 그 스레드 문제 영역을 256개를 블럭으로 묶을지 512개를 묶을지, 내가 유저가 지정을 프로그램을 콜할 때 이 블럭의 숫자를 지정해서 콜을 해요. 그러니 블럭을 256으로 묶어서 한번 해보고 512개로 묶어서 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서 실행을 시켜보면서 성능을 봐요. 실행 성능을 봐가면서 이 블럭 숫자를 조정하는 게 튜닝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아, GPU한테 던지고 그러면 이 GPU가 작동이 어느 부분에서 분주한지,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는 얼마 걸렸는지, 이런 지표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NSYS라는 도구인데요. 엔비디아가 그 프로그램을 공짜로 도구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NSYS나 N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엔지니어는 이쪽 AI 개발자 중에서 상급에 속하는 개발자 엔지니어들인데요. 그 엔지니어들은 그 NSYS나 N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 모델이 어느 정도 빨리 효율적으로 잘 돌고 있는지를 봐가면서 이 블록 숫자를 조절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그것을 튜닝한다고 그래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스몰로 하냐, 라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행의 에피션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 이 블록을 결정을 한다는 건데, 우리 산업계 엔지니어는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산업계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실행 시점에 저 블럭의 수를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실행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느리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엔지니어로서는 전체 문제 공간, 그리드를 몇 개의 스레드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일까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GPU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개수에는, 차원에는 한도가 있는데 무작스럽게 큰 그리드 공간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비효율일 거라고요. 또 GPU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한데 쓸데없이 너무나 작은 그리드 공간을 가지고 왔다라면 그것도 비효율적일 거라고요. 이 문제의 영역, 군집, 그리드, 이 부분은 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가 관여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싱크로나이제이션, 타임라인.
뭐 completeness, accuracy 이런 얘기인데요. 데드라인. 어, 기존의 AI 어플리케이션들은 어찌 보면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챗 GPT 보시죠. 우리가 질문을 입력하잖아요. 정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산업계에서 만나는 그런 타이밍 이슈가 없어요. 산업계에서 만나는 타이밍 이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 우리가 우리는 CCTV들이 현장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CCTV들이 계속 프레임 캡처해 가지고 이 AI 엔진에게 던지는데 이것들이 현장은 매우 복잡하잖아요. 케이블 트레이 타고 연결된 관계도 복잡하고요. 거기에 중계 장치도 많이 개입되어 있고요. 그러면 항상 그 장비들이 퍼펙트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노이즈를 타잖아요. 전원도 흔들리고, 그죠? 주변에 갑자기 서지가 발생하고 그러면 간혹 가다가 데이터가 깨져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깨져가지고 프레임 에러라든지 페리티 에러라든지 이런 에러들이 발생을 하면요. 디지털 시스템은 프레임 하나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1K 바이트라고 하면 거기에서 비트 하나라도 프레임 에러가 나오면 그 1K 바이트 이미지는 전체가 에러인 거예요. 리젝 시켜버리죠. 근데 AI는 어떻게 구성됐냐면 데이터들이 정해진 주기로 메모리에 착착착 들어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AI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요, 어떤 특정 CCTV 영상은 에러 나면요, 그 프레임이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 프레임 정보는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이전에 들어왔던 이미지 정보를 그대로 이용해서 AI가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하필 그 깨지는 프레임 시점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가 작동을 시작해서 무빙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이 거기에 막 도착했던 거예요. 컨베이어 타고 제품이 이동되는 상황을 보면 프레임이 매우 그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프레임 변화 속도가 매우 많은데 한 프레임이라도 놓치면 컨베이어에 제품이 도착했다 안 했다를 판단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I는 아직 제품이 도착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다른 일을 할 거라고요. 제품이 도착했을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액션을 취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타이밍 이슈가 있어요. 설계를 잘못해서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어,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이즈나 그라운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걸려서 예상치 못한 낙뢰가 발생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의 작동을 흔들 수 있어요. 그게 모두 다 데이터 오류로 우리에게 관측이 돼요. 그게 AI에게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네 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냐 안 됐냐를 AI가 체크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옛날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 동기화 모든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이건 몇 시 몇 분 몇 초 몇 밀리세컨드에 캡처한 이미지다 라는 시각 정보를 같이 보내서 엄청 정밀하게 동기화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4강에. GPU는 엄청 빨라요. 여기 안에 계산기 공장에 뭐 엄청 빠른 속도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살펴보신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 거북이에요. 어떤 거북이냐면요.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오는데 거북이에요. 슬로우.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계산기 공장이 놀아요. 또 어떤 거북이가 있냐면요. 이 센서망, 통신망이 생각보다 느려요. 우리가 과거에 10메가 bps, 요즘에는 100메가 bps 또는 기가 bps 단위의 네트워크 케이블을 쓰는데요. 기가 bps가 빠르다고요? 아니요. 이 GPU는요. 그보다도 더 빠르게 작동해요. GPU의 계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이 센서망의 속도는 그 이상 빠르게 가기가 어려워요.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이게 몇백 미터 케이블을 깔고 있어야죠. 광 케이블을 끌고 간다고 해도 중간에 광 컨버터가 겨들어 개입돼 있죠. 또 그 케이블을 포설하다 보면 그 주위에 그 어쩔 수 없는 낙류에 의한 지전위의 흔들림이 우리 그 디지털 신호를 공격하지요. 또 주위에 있는 막 대형 회전기기들에서 나오는 작동 노이즈들이 또 우리 시스템을 공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데이터 오류들, 프레이밍 오류들, 페리티 오류들 이런 것들이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 그나저나도 이게 느려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오류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오류들이 나오면 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리트라이 하거든요. 데이터가 올 때까지 리트라이 해요. 그러다면 타이밍은 계속 지연되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흔히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 그래요. 속도가 느리세요. 그러면 최신 GPU로 바꾸세요. 가격도 옛날보다 저렴해졌어요. 옛날보다 성능은 100배 빨라졌는데, 가격은 고작해야 10배밖에 안 돼요. 5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저렴하니까 이 빠르게 GPU를 바꾸십시다. 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거 오해예요. 아무리 계산기 공장을 빠른 걸로 바꿔도 밑에서 들어오는 거북이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이 퍼포먼스를 GPU 퍼포먼스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느린 데이터 현장 시스템에 적절하도록 이 시스템을 튜닝해 주는 거, 만져주는 거, 이 현장에 맞게 설계 시스템을 만드는 거,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시간 어려운 내용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